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이마람 특파원이 외부 일정으로 부재해서 제가 오늘 대신 시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장 초에는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이 레벨 부담이 커지면서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 지수부터 보고가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0.59%가량 하락한 33,562.86으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8.58포인트 거의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0.2%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1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0.0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날 장중에 4,299.28까지 올랐는데요. 거의 4,300을 목전에 두고 결국 레벨 부담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애플 같은 경우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결국 애플도 오늘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3.689%로 전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장을 마쳤고요. 달러화 같은 경우도 전날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104.008로 달러 지수 기준으로 전날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72.15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전날에 끝났는데 전날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깜짝 감산을 발표했죠. 하루 100만 배럴의 감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유가가 장중에는 4% 이상 올랐는데 이게 아시아 시장에서 한 4% 이상 올랐다가 결국 뉴욕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상승폭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0.6%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업종별로 보면 산업이나 에너지, 금융 관련주가 하락을 했고요. 오늘 기술주도 차익 실현 매물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이나 유틸리티, 헬스 관련주들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는 멘트나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 멘트가 모두 나왔었는데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많은 지표가 2024년까지 훨씬 더 높은 주가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세 배경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지수가 2020년과 2012년에 나타났던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강세장과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멘트도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다시 투자자들이 그 인플레이션, 지금까지 스티키한 인플레이션과 극도로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다시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금리 전망에 대한 가격 조정이 촉발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금리 인하도 여전히 계속해서 꾸준히 가격에 책정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자산운용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고용이 지속해서 계속 약화하는 징후를 보일 때까지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한 편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노동시장의 압력이 강한 만큼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애플 주가가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184.45달러까지 올랐다가 이날 결국 이제 MR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공개하면서 주가는 소폭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180달러 아래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애플은 개발자 회의에서 혼합 현실, 그러니까 MR 헤드셋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비전 프로라는 헤드셋인데요. 이 스키 고글처럼 생겨서 이거를 이제 안경처럼 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손으로 가상화면에 나타나는 앱을 실제로 손으로 만지면서 터치하면서 그 기능을 작동시키는 웨어러블 장치입니다. 이 헤드셋
같은 경우는 가격이 3,499달러라고 하는데요. 지금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와 관련해서 상장지수 펀드들도 그 열풍에 가세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에 출시됐던 라운드힐 제너러티브 AI 테크놀로지 ETF가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그러니까 오픈 AI 의 챗 GPT와 같은 그런 기술들에 투자하는 ETF 펀드입니다. 이 펀드가 지금 출시 이후 한 2주가 지났는데 이 펀드로 3,5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하루에만 1,300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해당 펀드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편입돼 있고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2주간 펀드 수익률이 지금 한 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AI를 테마로 한 가장 큰 ETF로는 글로벌 X의 로보틱스 AI 인텔리전스 ETF가 있는데 이 ETF는 지금 운용 자산이 22억 달러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만 4억 5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비중이 한 12%고요. 올해 수익률은 올해 한 37%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AI 열풍으로 관련 주식이나 ETF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기술 부분 ETF로는 실제로 5월에 한 80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식 ETF로는 오히려 자금이 50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등 지금 종목이 한쪽으로 편중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이 지금 크게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서 한 20%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술주는 뛰고 있는데 S&P 500 지수의 공매도가 15년 만에 최고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얘긴데요. 비스포크 자료에 따르면 헤지펀드 지금 공매도 포지션이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1%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7개 빅테크 기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부 소수 종목에만 지금 주가 상승세가 치우쳐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S&P 500 지수에 상장된 상위 10개 종목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8.9% 올랐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490개 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4.3%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가 연내 금리 인하 전망에서 크게 물러났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고용이나 아니면 인플레 관련 보고서들이 이제 계속 그 고용이나 경제가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혹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전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연준이 최대 3번까지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계속 이제 파월이나 아니면 연준 당국자들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가도 그에 맞춰서 이제 전망치를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레이드 웹 자료에 따르면 지금 파생상품 시장 투자자들이 지난달 같은 경우는 연준의 그 연말 금리 목표치를 한 4%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예상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5%를 넘는 수준이니까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혹은 올해 들어서 이제 연준이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하면 인상한 후에 다시 한 번 인하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금리 전망치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한 35%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전망은 47%, 그리고 인상이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이제 금리 추가 지금까지 이제 지수 자체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왔던 만큼 이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없을 경우에 시장은 이제 그간의 랠리가 소멸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이제 모건 스탠리가 올해 연말 전망치를 지금 3,900으로 보고 있는 시장에서 상당히 약세 쪽에 가까운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이 지금 보고서를 오늘 또 냈는데요. 올해 상당한 실적 리세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랠리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연말 그 지수 전망치가 3,900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 전망치를 3,900으로 유지하면서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전년 대비 한 16%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이게 올해 연간 전체로는 한 16% 줄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지금 주당 185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206달러 정도 있는데 그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S&P 지수 연말 전망치는 시장의 컨센서스인 한 4,200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대신에 모건 스탠리는 올해는 주가가 이렇게 3,900까지 떨어지더라도 내년에는 수익이 결국 기업 수익이 한 23% 크게 늘어날 것이니까 그에 맞춰서 주가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올해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에버코어는 4,150으로 봤던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한 4,450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종가 대비로는 지금 한 3.9%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월가의 그 올해 말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입니다. 지금 가장 높게 보고 있는 데가 CFRA라고 4,575까지 보고 있고요. 도이치방크나 뭐 에버코어 같은 경우 오늘 4,45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하우스 중에 한 곳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UBS나 모건 스탠리, 시티 같은 경우는 3,900으로 상당히 낮게 보고 있고요. 바클레이즈도 3,725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간 값은 4,200 정도입니다. JP 모건과 웰스파고 정도가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로는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는데요. ISM이 발표한 ISM 그 5월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날 수치가 50.3으로 겨우 50을 유지를 했는데요. 서비스업 지표가 전달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전달에 51.9에서 하락을 한 겁니다. 시장이 예상한 52.3보다 좀 부진했고요. 무엇보다 주목을 받았는 게 이제 고용이 49.2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50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 위축세로, 수축세로 돌아섰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ISM 서비스업 지표는 50을 유지를 했고, 실제로 전달보다 좀 부진했지만 S&P 글로벌이 집계한 이제 5월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54.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S&P 글로벌이 발표한 이 수치는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서비스업 지표는 여전히 50을 웃돌면서 경기가 확정세인 걸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S&P 글로벌이 발표한 거나 ISM이 발표한 거나 모두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축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규제 당국이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 자본금 확충을 한 20%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그동안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이후에 그 은행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존의 중소은행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본금을 기존보다 20%더 늘리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방안 자체가 이르면 이달 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자본금을 20%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투자은행들이나 혹은 자산관리와 같은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대형 은행들의 상당한 그 자본금 확충 압박이 생길 것이라고 그 저널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 창립자와 그리고 바이낸스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와 자오장펑 CEO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기존에 지금 바이낸스나 자오장펑 같은 경우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도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비밀리에 별도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송금한 뒤에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서 거래량을 부풀리는 효과를 냈다고 SEC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SEC는 바이낸스와 자오 CEO가 13개의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연방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으로 바이낸스 코인의 가격이 오늘 장중에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티가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가도 기존의 12.80달러에서 16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US Vehicle Density Survey에서 그 연간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1900만 대에 이를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 이런 이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앞으로 포드에 이렇게 그 시장의 수요가 많아지면 포드의 위험 보상 전망이 개선될 것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날 서커의 주식이 사모펀드 KKR이 이제 인수 소식에 5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서커 같은 경우는 산업용 그 밸브나 펌프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KKR이 서커를 1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오늘 5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인텔의 주가가 4%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이 이날 개발자 회의에서 차세대 맥 프로에 사용할 그 자체 제작한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칩 이름이 M2 울트라인데요. 이 M2 울트라가 기존의 맥 프로에 사용됐던 인텔의 칩보다 최대 3배가량 빠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같은 소식에 인텔의 주가가 오늘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체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주가가 오늘 4%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수 제공 업체죠. S&P가 지난 금요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6월 19일부터 지금 S&P 500 지수의 팔로알토를 그 DC 네트워크스를 대체해서 편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 팔로알토의 주가는 55% 이상 올랐는데요. 반면에 DC는 48%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음 주 있을 FOMC까지는 이 같은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